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도구화돼야 돼요. 이걸 도구로 가지고 생각을 전개시켜 나가고 아이가 점점 깊이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집요함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자녀교육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인터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인터뷰인은 수학 통역사로서 책과 유튜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올바른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알려주고 계신 조한호 수학연구소의 소장 조한호 선생님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학통역사 조한호입니다.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는데요. 오늘 많은 거를 내놓고 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번에 이 수학 개념 시범 공부해봤니? 라는 책을 내셨는데 좀 어떤 책인지 또 어떻게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 좀 계기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러는 거예요. 개념을 씹어먹고 하자라는 말을 한 줄 개념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서 푸는 것.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가 목표가 아니라 개념이 목표예요. 개념을 튼튼하게 되는 거고 이 개념을 사용했을 때만 논리적 구조를 갖춰서 문제를 풀고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만 수학 실력이 자란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시중에 정말 수학 학습과 관련된 책도 많고 뭐 유튜브 영상도 워낙 많고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냥 요령 없이 좀 열심히 하면 된다. 또는 뭐 타고난 머리가 중요하다. 정말 그를 비롯해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수학을 잘하는, 잘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걸까요? 네,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학은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만 명확히 해서 가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에서 나누기를 배워요. 거기가 무려 10쪽이 나와요. 어느 한 개념을 10쪽을 설명하는 예는 초중고 통틀어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한테 물어봐요. 그래, 나누기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아이가 몇이나 될까요? 한 달 내에 배웠는데 나누기가 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한다. 이게 지금 공부한 거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열심히 가르친 선생님한테 나누기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도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나누기를 같은 수의 빼기가 몇 번 뺐는지 세기가 귀찮아서 만든 기호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수학은 언어라서 12 나누기 4가 그런 의미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답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모르고 12 나누기 4는 4, 3, 10이야. 그러니까 3이야. 라고 안다는 것은 나누기를 아는 것이 아닌 거죠. 제 말은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문장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문장제 문제, 수십 문제, 수백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얘는 나누기를 알고 12 나누기 4를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문제를 푼다면 이 아이가 나누기를 깨우칠까요? 그게 아니라 아까 그 정의를 써놓는다면 나누기가 뭐였지? 우리 정의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개념을 도구로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개념을 한 줄로 만들어야만 이걸 도구로서 활용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누가 했던 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나에게 나무를 베라고 한다면 나는 나무를 베는 시간에 한 70%를 도끼를 가는데 쓰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좀 학습을 해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사실은 개념을 가지고 그 도구를 제대로 익히면 사실은 뭐 문제를 아주 많이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제 뭐 유형을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뭐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선생님 생각은 유형을 그래도 많이 풀어야 된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형은 풀어본 문제를 다시 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형의 문제를 푸는 것은 시간을 세이브하려는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까? 유형의 문제는 개념으로 공부하다가 시험에 임박하면 이거는 실력과 상관없는 문제고 빨리 풀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다. 개념으로 문제를 풀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는 국어로 말하면 정독이에요. 정독과 속독을 구분해서 이거로 생각해주면 아주 간단해요. 정독과 속독이 있으면 정독도 해야 되고 속독도 해야 돼요. 둘 다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길러가야 될 때는 속독을 기른 뒤에 정독은 못 길러요. 근데 정독을 기르면
속독을 길릴 수 있고 2개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수학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유형을 내가 학습했을 때 되게 뭐 빨리 풀고, 뭐 특히 뭐 내신 시험 이런 게 종종 이제 시험 잘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어려운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내가 새롭게 푸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방식의 학습에는 참 한계가 있더라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것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가장 핵심적인 수학 공부의 좀 차이 중에 하나가 시험을 출제하는 곳의 차이. 그거를 제가 보면 좀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다시피 연식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풀던 문제를 아직도 학생들이 풀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만드는 곳이 없어요. 문제를 만드는 곳이 없다 보니까 초등, 중등의 문제 자체가 몇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고등 가서도 이게 통하느냐는 거예요. 고등 가서 안 통해요. 왜 그러냐면 고등은 문제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6월, 9월 모의고사하고 수능 문제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걸 만들고, 아니면 사설기관도 있어요. 그러면 1년에 거의 1000문제 가까이 만들어지는데 어마어마하게 문제 많아요. 작년 시험에서 10몇 가가 새로운 유형으로 잡혀갖고 그쵸. 뭐 난리 났었는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만점자는 훨씬 더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개념으로 접근한 사람은 쉬웠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유형으로 접근하잖아요. 유형은 이유가 없어요. 풀어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형으로 뭐 6년간을 풀고 있는 문제 다 풀었다 하더라도 새로 만든 문제는 접근이 안 돼. 도구가 있는 애들은 그쵸. 공부 잘하는 애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딴 문제랑 헷갈렸어. 이게 다 유형 외우는 애들이에요. 좀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사실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하신 게, 결국 그래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이런 학습을 할 수 있을까요? 이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아이들이 뭐 초등 때 또는 뭐 중등 때 개념 그 학습을 할 때 좀 어떠한 형태,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좀 말씀하시는 그런 학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일까요? 초등 때나 중등 때나 사실 고등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연산도 개념도 사실은 꼭 집어서 고1 거를 준비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초등 6년, 중학교 3년을 모두 다 고1 잘 나오면 다 잘한 거예요. 수학에서. 네. 그리고 고1이 잘 나오면, 사실은 고1이 제일 어려워요. 고1이 잘 되면 고2, 고3은 고득점이 나와요. 왜냐하면 고2, 고3 때 배운 거를 응용하는 부분이 고1이에요. 근데 응용 부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고득점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고1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초등, 중등의 교육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개념과 연산이 도구화돼야 돼요. 이걸 도구로 가지고 생각을 전개시켜 나가고, 이 생각이 전개시켜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아이가 점점 깊이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하는 그런 집요함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10개, 11개 정도의 암산을 요구해요. 여기를 길러 나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는 안 되니까, 제가 보기로는 그런 거예요. 2자리 곱하기 1자리와 2자리 나누기 1자리, 3자리 나누기 1자리를 통해서 암산력 서너 개를 길러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분수에서 암산을 좀 시키면, 제가 보기로는 5, 6개를 시키면 좋겠다. 여기서 5, 6개라는 게 어떤 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숫자인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걸 암산 처리하면 이렇게 돼요. 통분하기 위해서 2하고 3을 곱하게 되죠. 2, 3은 6이 있고, 3, 1은 3이 있고, 그죠? 2, 1은 2가 있죠. 거기에다가 3과 2를 더해야죠. 그러면 4개의 암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를 단계가 6분의 5로 쓰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4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10개, 11개가 되는데, 거기까지 가능하면 좋겠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좀 과하다. 만약 거기까지 되려면 연습 양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니까 5, 6개 정도로 하려고 하는 거고, 중3의 인수분해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 고등 때 2차 방정식을 안 푸는 문제는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빨라지면 고등 전체에
연산의 속도가 빨라진 거고, 이런 연산의 목표가 있는 건데 작은 수가 여러 개 되는 건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큰 수의 연산을 하면 작은 수 연산이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고, 많은 고등 선생님도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연산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머리가 나빠진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은 쉽고 단순한 거 계속 거면 단순화돼요. 그러니까 연산이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큰 수 연산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더 심화돼요. 그러니까 쓸데리 없는 거를 연습시켜서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연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서 길러서 끝내면 되는 거죠. 필요한 거를 정확하게 해서 얼른 끝내버리면 되는데, 결국은 그 반복되는 연산이 어떻게 보면 수학에 대한 호감 자체를 깎아먹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연산은 사람이 고급둔 애가 하기에는 저급한 거예요. 저급한 거를 해가면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어요. 연산을 해가면서 기분 좋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만 그런 허접한 걸 자꾸 틀려요. 정말 더 짜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연산은 이러한 정확도와 빠르기 중에서 암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자꾸 정확도만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충실히 연습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키우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이 부분은 교과 과정으로 보면 2, 3개월밖에 안 돼요.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우리는 그거를 2, 3개월 만에 더하기 빼기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외국은 2자리하고 1자리에 더하기 빼기를 3, 4년을 그래서 수학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개월 한 걸 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더하기 빼기 애들 막 틀리죠. 그러니까 연산은 목표가 고등학교 10개, 11개를 목표로 삼아서 단계별로 가는 거고,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한 대로 하지 않는다면 보통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암산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10년을 하는데 어떻게 암산이 안 돼요. 서너 개가 암산이 되면 그게 어디까지냐면 중학교 1은 초등 6학년 중1, 중2까지가 문제가 안 되는 듯이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서너 개가 되는 아이가, 그러면 애가 그래도 집요함이나 이런 거 있는 애들은 이겨낼 테지만, 그러지 않고 애볼라 이렇게 하는 애들은 그냥 가차없이 전부 다 이유도 모르고 다 수포자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이제 고등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초등 연산은 별거 없더라, 문제 풀면서 될 거다 라고 하는 거고, 막상 고등 거 나오면 이런 거 얘기하죠. 이 정도는 암산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되기 위해서 연습시키는 겁니다.